지금 진행하는 이 과정은 2019년 12월 시험 과정이고요. A유형 문제입니다. 아까 나눠드린 그 시험 내용에 보시면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설정은 어떤 거든 다 똑같이 제1, 제2, 제3작업을 만들고 제4작업이 차트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작업의 A열은 연럽이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라는 부분과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보았을 때 글꼴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서식에서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0에서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주시고요. 제3작업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시트 선택이 뜹니다. 자, 이 모든 시트 선택을 해서 지금 3개 시트가 모두 선택되게 해주시면 통합문서 1 뒤에 그룹이라고 표시가 뜨고 모든 시트가 이렇게 하얗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A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을 주면은 1만큼 열너비가 좁혀지면서 모양이 맞춰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랑 1 사이 이 네모는 모두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 선택을 한번 누르고 이 부분을 아까 내용에서 보면은 굴림에 11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므로 여기를 굴림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굴림은 11포인트로 설정이 됐겠죠?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거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바로 그냥 글을 적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1, 2, 3작업이 모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트에 똑같은 내용들이 적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하세요. 제1작업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 선택이 풀려져요. 혹시라도 시트 선택이 풀리지 않는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트 그룹 해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데이터는 지금 관리 코드서부터 해서 작성이 B4셀에 되어져 있죠. 그래서 B4셀부터 이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제목은 오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삽입의 도형에 가서 오각형을 골라주시고 끌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림자 스타일은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줄 것이므로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효과에 그림자를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얘가 오른쪽 아래인가 보네요. 이렇게 눌러서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적어주시면 돼요. 업무, 촬영, 보유, 현황. 글꼴을 설정할 건데 이렇게 커서만 있으면 안 바뀌죠? 그래서 여기 도형을 한번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글꼴을 굴림. 굴림 24포인트 검정
글자색을 검정, 그 다음 굵게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줘라. 그 다음 여긴 나와있지 않지만 가운데 정렬해서 맞춰 놓을게요. 왜냐면 출력 형태에 맞게 하는 게 기본이니까 얘기가 없어도 출력 형태가 가운데 정렬이면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메일셀의 결제란을 작성하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분은 여기 표 아래쪽에 대각선 부분에 만드시는 게 편해요. 여기다 결제란을 만들게요. 일단 결제란은 두 칸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병합을 합니다. 그러고 결제, 담당, 과장, 소장 이렇게 적고 나서 이 결제를 세로 방향, 세로 쓰기로 바꿔주시고 지금 밑에 있는 17행은 더 넓게 할 것이므로 끌어서 결제란 크기만큼 넓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L열은 좀 좁히고요. 담당 과장 소장도 조금 좁히겠습니다. 자, 모양이 됐다면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를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서 맞춰 놓도록 하죠.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에 그림으로 붙이면 그림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L열부터 O열까지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로 삭제를 할게요. 17행도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쉽게 삭제가 되니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색깔을 채울게요. B4에서부터 J4,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서 G14, I14 이렇게를 선택해서 색깔을 주황으로 채우면 주황색으로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관리자의 유효성 검사를 거는 걸 할 차례인데요. 여기 관리자 셀, 즉 H14 셀을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을 주시고 원본에다가 관리자 영역인 C5에서부터 12까지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관리자가 이렇게 누르면 쭉 나오게 바뀝니다. 지금은 김지연으로 설정을 했네요. 유효성 검사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번엔 셀 서식을 설정할게요. F5에서부터 F12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 숫자 뒤에 10,000원을 표시하라는데 얘를 보니까 숫자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는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서식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10,000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10,000원을 적어라 라는 서식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주행거리는 회계 형식 줄 거니까 홈에서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쉼표 스타일 설정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가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구매가로 이름 정의하시오 라는 부분인데 F5에서부터 F12까지 범위를 잡고 이름 상자에 구매가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매가로 이름 정의가 된 상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함수. 여기서는 주행거리 순위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 킬로미터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부터 3까지 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구하려면 일단 순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는 랭크라는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자,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고요. 넘버에는 해당 그 값,
지금은 주행거리의 순위를 구할 것이므로 해당 줄의 주행거리, 즉 GO셀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쉼표, 그 다음 REF가 레퍼런스, 참조값이에요. 그래서 주행거리 전체 중에 얘가 몇 등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주행거리 전체인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잡아요. 그런데 얘가 요거 하나만 구할 게 아니라 밑으로도 쫙 구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블록 지정한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F4번으로 고정을 해주십니다. 내림차순은 기본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괄호를 닫아도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나오게 돼요. 아직 다 된 건 아닌데 순위만 보면은 가솔린인 이수연이 8등, 그쵸? 김지연이 1등 이렇게가 나오네요. 근데 이걸 다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는 3등까지만 나타내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랭크 앞에다 if를 붙여요. if, 만약에 랭크로 구한 값이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앞에서 구했던 랭크가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줘라.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주행거리 순위가 나오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 3등까지만 채우기가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엔 사용연수입니다. 사용연수는 구입일자 2019 빼기 구입일자의 연도 빼기 플러스 1로 해서 그 뒤에 년을 붙이래요. 구입일자의 연도를 뽑을 때 연도만 뽑는 함수가 이어 함수고요. 그 다음에 %로 연자를 붙인 거죠. 그러면 사용연수는 2019 빼기 이어 구입일자가 어딨죠? 구입일자를 찍어주시면 구입일자의 연도만 빼내줄 테고요. 거기다 플러스 1을 한 뒤에 7번 위에 %, 따옴표 년 이렇게 적어주시면 몇 년 이렇게 사용 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왜 뒤에 플러스 1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구입일자가 2018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까지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쵸? 자, 2018년도에 구입한 것을 2019년까지 썼어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2018, 2019 이렇게 2년이 돼야 되지만 그냥 우리 생각했을 때 2년이잖아요. 2018년에 샀고 2019년까지 썼으니까. 근데 계산으로 보면 2019 빼기 2018은 1이에요. 그러니 뒤에 플러스 1을 붙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단순 수식이고요. 그 뒤에 %로 년이라는 글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거 여기 최저 구매가를 할 건데요. 정의된 이름 아까 구매가로 이름 정의한 게 있죠? 거기서 최저를 구할 거니까 민 함수를 씁니다. 굉장히 쉬워요. 등호 적고 민. 아까 이름 준 게 구매가였죠? 그러면 괄호하고 구매가라면 구매가 범위가 잡혀요. 그래서 구매가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주행거리가 평균 이상인 차량 수인데요. count if와 average 함수를 쓰랍니다. 자, 평균은 average로 구할 거고요. count if가 조건에 맞는 수를 세는 건데 얘는 조금 어렵게 나온 유형이에요. 근데 같이 해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자, 일단은 등호를 적고요. count if부터 해볼게요. count if 주행거리가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같다. 따옴표를 닫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average로 해서 평균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주행거리의 평균을 이렇게 잡아서 연결시켜주고 count if의 괄호를 닫아준다면 얘가 값이 나오게 되죠.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좀 하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구매가 합계입니다. 하이브리드 구매가 합계는요, d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용하라고 돼 있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자, dsum. 얘도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체 표 범위예요. 즉 B4에서부터 J12까지 병합이 되어 있지 않은 전체 표 범위를 잡으시고 쉼표. 필드는 내가 구할 게 구매가 합이니까 구매가인 F4셀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하이브리드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종이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괄호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구매가 합이 나오게 됩니다. 볼게요. 자,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자에 대한 유종을 구하시오. Vlookup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종에다가 등호 적고 Vlookup. lookup value는 관리자. 김지연, 요게 되겠죠? H14셀을 찍고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예요. 그래서 관리자서부터 범위를 잡아야 돼요. 여기 B가 아니라 그래서 C5에서부터 범위를 잡아주세요. 이 범위에서 쉼표. 유종은 몇 번째 있어요? 관리자서부터면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 쉼표. 그 다음 정확히 일치가 0이에요. 그래서 0을 적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유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구하셨나요? 그럼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평균 연비셀에 평균 연비셀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녹색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표 모양을 좀 맞추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으로 표가 가장자리가 두껍게 돼 있죠? 굵은 상자 테두리, 그리고 안쪽 부분 다시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 번 더. 이렇게 해두시면은 기본적인 표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자. 홈탭에 있습니다. 홈탭의 조건부 서식, 여기서 데이터 막대, 자, 제1작업 시트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범위를 잡으시고 이거를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제2작업 B2 셀에다가 놓고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맞춰주시면 열너비가 맞게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를 뽑을 건데 유종이 디젤이거나 평균 연비가 10 이하이니까 유종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평균 연비를 찍어요. 이걸 컨트롤 C, 뭐가 잡혀 있었나 보죠? 네, 컨트롤 C, 그 다음 B13셀에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유종이 디젤이거나 하니까 디젤, 우어 조건은 줄을 다른 줄에 적죠?
평균 연비가 작거나 같다 10 이하.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데이터의 죄송해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 고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의 복사. 요 목록 범위는요. B2에서부터 J, 여기 H10까지 범위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 때 커서를 여기다 놓고 고급을 했다면 아마 자동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표 안에 커서를 놓고 고급 필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른 장소의 복사에서 목록 범위는 그래서 B2에서부터 H10 돼 있죠. 조건 범위는 B13에서부터 C15셀까지. 그 다음 복사 위치는 얘가 B18셀에다 붙여라 라고 했으므로 B18셀을 찍고 확인해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럼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을 하기 위해 범위를 잡아 홈 탭에서 요거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을 주시고 그 다음 표 스타일에 보통 2번 서식을 줘라.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완성. 자, 정렬 및 부분합인데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1작업 시트에 가서 B4에서부터 H12 이 영역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세요. 그러고 제3작업의 B2 셀을 클릭하시고 여기다 컨트롤 V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열 너비를 맞춰주시면은 열 너비가 맞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두시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정렬입니다. 언제나 부분합하기 전엔 정렬을 먼저 해요. 지금 보면은 출력 형태대로 정렬을 하는 건데 이 최대값이나 개수가 어디 있냐면 유종에 있죠. 그럼 정렬은 유종으로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렬 방식을 보면 가나다가 앞으로 온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림차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정렬을 하실 때 정렬 기준은 아까 유종이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순으로 정렬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부분합을 해볼 건데요. 부분합은 관리 코드의 개수와 구매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요 표 안에다가 넣어놓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 부분합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데이터의 윤곽선 부분합으로 가겠습니다. 데이터의 윤곽선 부분합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그룹화 항목이 나와요. 이거를 좀 전에 정렬한 유종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유종. 그리고 지금 관리 코드의 개수를 구할 것이므로 원래 여기 부분합 계산 항목에 찍혀 있는 건 풀어주시고 관리 코드에 사용할 함수를 개수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관리 코드의 개수가 이렇게 구해지겠죠. 다시 구매가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부분합에 가서 유종 그대로 두시고요. 요 부분합 계산 항목은 관리 코드를 풀고 구매가를 찍어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으로 맞추시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푼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유종의 구매가의 최대값까지 같이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한번 눌러서 윤곽을 풀어주시면 3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 3작업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제 4작업을 할 건데요. 제 4작업 같은 경우는 차트 시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떠한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자, 일단 밑에 보니까 M597K라든지 어떤 코드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랑 구매가가 있죠. 자, 그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 1작업에서 이제 범위를 잡을 건데, 좀 보이나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필요한 게 관리 코드, 그죠?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주행거리랑 구매가, 이 두 개네요, 그죠? M597K, 그 다음 G839R, 그 다음 J329F, 그 다음에 5356L, 그 다음에 C385B, 그 다음에 U594L.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여기까지 됐다면 삽입의 세로막대형을 뽑을 건데,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RS가 첫 번째 거. 그럼 이렇게 표가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왔으면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자, 차트를 만드셨어요. 그죠? 자, 보면은 이 부분까지 한 건데, 그죠? 자, 이제 시트를 이동할 겁니다. 제4작업으로 이름 바꿀 거고요. 그래서 차트에서 오른쪽,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차트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 떠요. 여기 오른쪽 끝에 여기 차트 이동 누르시고 새 시트 제4작업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제4작업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에 스타일 5를 선택하래요.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은 3번,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5번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입혀졌을 거예요. 자, 영역 서식을 볼 건데요. 차트는 글꼴이 11포인트, 굴림에 11포인트. 그래서 이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굴림에 11포인트로 맞춰주시고,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를 주라고 했으므로 여기 채우기를 질감을 분홍 박엽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채우기가 흰색인데 어차피 지금 채우기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둘 거예요. 자, 이번엔 제목 부분인데요. 차트 제목은 글꼴을 굴림 굵게 20포인트 흰색 테두리를 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차트 제목을 일단 바꿀게요. 자, 요 글씨를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그 다음 채우기를 흰색, 테두리를 까만색, 이렇게 설정해 주세요. 자, 어렵진 않으셨을 거니까 서식도 좀 볼게요. 자, 구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지금 보면은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를 일단 찍어 주시고요. 요 지금 좀 더 진한 파란색이 진한 초록색이 구매가죠.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부터 바꿀게요.
계열 서식을 보조축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선택되어 있는 그 축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합니다. 꺾은 선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경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사각형, 이 지금 구매가 계열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해서 보조축을 놓는 거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요 계열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꾼 것까지가 두 번째 바꾼 내용입니다. 자, 되셨으면 레이블 할 건데요. M597K의 주행거리 킬로미터 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시할 거는 여기 M597K인데요. 선택하시고 얘를 다시 또 한 번 선택하면은 다른 계열은 선택이 안 되고 M597K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로 레이블 추가만 해도 딱 나와요. 그 다음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주라고 했으므로 선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에 선 스타일을 파선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파선으로 영역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보자면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축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빼기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쵸?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데이터 있죠? 우리가 아마 구매가였을 거예요. 구매가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눌러서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일 텐데 제1작업 시트의 요 구매가가 천 단위 구분기호가 주행거리였나요? 잠깐만요. 우리가 제사작업 옮기는 거 안 했네요. 여기 구매가였는데 구매가도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바꿀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식으로 가볼게요. 이 빼기 기호는 왜 나오냐면 회계 서식일 때 빼기 기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표시 형식을 숫자 서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숫자, 소수자릿수 없게 해가지고 닫기 하시면 0이 생겨 있는 거 보이죠? 이쪽은 맞나요? 틀리네요. 그럼 선택해서 오른쪽 축서식.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8만. 18,00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주 단위가 3,000씩 움직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3,000 이렇게 하고 눈금선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게 맞으니까 닫기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법례는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전까지 일단 잘 됐는지 보고 계속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법례명 변경할 때는요. 차트 도구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요 주행거리 킬로미터를 선택하고 편집. 위에다가 그냥 따로 적어요. 주행거리 괄호하고 킬로미터 괄호 닫고 확인하면 이렇게 똑바로 적혔죠? 그 다음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쓰래요. 삽입의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끌어서 그려주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텍스트 까만색으로 해놓은 다음에 적을게요. 최대 주행거리. 그래서 이거를 홈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로 맞추면 여기까지가 실제 문항의 끝입니다. 저장해 볼까요? 원래 시험에서는 중간중간 저장을 하는데 지금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장하실 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갔으면 IDQ에 이름을 주시면 돼요. 원래는 수험번호 빼기 이름인데 지금은 수험번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날짜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